싱가포르 신문에 한국의 한 간호사분 사연이 소개가 돼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싱가포르 간호사분들 이야기도 아주 초창기 때 결혼을 미루면서 병원에서 애쓰고 계신다라는 기사가 짤막하게 나왔지 이렇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메인 기사로 다룬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 간호사분의 스토리가 기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2015년 메르스가 발생했을 당시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하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중환자실에서 근무하실 때 그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다짐을 했답니다. 환자들한테 매달려서 더 이상 그들을 죽게 하지 않겠다. 죽음의 천사가 그들을 데려가도록 하지 않겠다라는 글을 신문사에 기고를 하셨어요. 2015년 6월 15일 주요 신문에 게재된 그녀의 편지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 눈물을 자아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작가가 되기 위해서 간호사 일을 그만두셨나 봐요. 근데 간호사 일을 그만두시고 3년 후에 어머니가 계신 대구에서 코로나가 발생이 된 거예요. 환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진과 물자가 부족하던 시대는 아수라장이던 때였다. 한국은 그 당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감염 국가였으며 지역 교회와 연계된 발병에서 최대한 909명의 매일 새로운 환자가 발생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분은 그 당시에 경기도에 살고 계셨는데 그 뉴스를 접하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셨대요. 주니어 간호사들은 중환자실에서 일하고 있었고 환자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다. 내가 도와주러 간다면 그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며 앞날의 긴 싸움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장애물이 있었는데 70세 어머니의 반대셨대요. 본인 딸이 또 코로나 중환자실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딸이 감염될까봐 거기 가지 말라고 극구 반대를 하셨나 봐요. 중환자실에서 21년간 근무했던 그분은 절대 감염되지 않겠다고 어머니한테 약속을 했고 대구에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겠다라고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거기 사람들은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꼭 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결국은 내려갔다고 합니다. 대구에 내려가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치료에 주력한 의료시설 중 하나인 계명대 동산병원 중환자실에서 자원봉사자로 한 달 동안 야간 근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한국은 3월 말까지 드라이브스루 테스트와 공격적인 접촉 추적과 같은 혁신을 이용한 대량 테스트로 발병을 통제했다라고 기사가 전하고 있어요. 일일 감염자 수가 100명 이하로 떨어졌고 한국은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발병을 성공적으로 억제하는 역할 모델이라는 찬사를 많이 받았다. 현재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한국은 9월 25일 기준 23,455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사망률이 395명에 이르렀다. 이 간호사분은 메르스 사태 당시와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매우 잘했다고 정부의 대유행 퇴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메르스 때에는 정부가 전염병과 싸운 경험이 없어 허둥댔고 새로운 감염들이 계속 비밀리에 발생되고 있었고 그게 공황을 촉발했다고 해요. 게다가 메르스의 첫 사망자가 이분이 근무하시던 중환자실에서 발생이 됐었대요. 그런데 첫 사망자가 발생하자 그동안 중환자실에서 병과 싸울 때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사망 후에도 그냥 흰천으로 그 사람을 가리고 가족들은 와볼 수가 없었대요. 정부 관리자들이 와서 그 사람을 이제 화장을 데리러 갈 때까지 가족은 만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거를 목격하고 나서 이 간호사분께서 너무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심정을. 하지만 코로나 때는 최소한 사망자의 가족들이 화장하러 가기 전에 사망자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이분이 근무하시는 중환자실에서 사망자가 나왔는데 이렇게 사망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몸을 깨끗이 씻기고 양치를 하고 면도를 해준 다음에 지퍼백에 시신을 넣는데 그 지퍼백 얼굴 부분이 투명한 막으로 돼 있대요. 그 후에 사망자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서 사망자 가족들이 와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간호사들이 하루에 3번 오는 의사와는 달리 교대 시간 내내 환자와 함께 병동에 머물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더 높다고 말했다. 한 간호사가 호흡이 잘 안 돼 마스크를 벗었고 그 다음엔 바이러스에 걸린 것으로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매번 보호복을 입고 벗고 할 때마다 굉장히 신경이 곤두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호복 바깥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벗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구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 다시 이제 작가 생활로 돌아오셨나 봐요. 코로나 바이러스 중환자실에서 경험한 거를 바탕으로 대본을 쓰셨는데 이게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 드라마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만약 대규모 발병 사태가 발생한다면 다시 자원봉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은 전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다. 간호사는 군인과 같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병사를 모을수록 승산이 더 높아집니다. 군인은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하고 나도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라고 그분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퇴직을 하셨는데도 이렇게 현장에 달려가신 의사분들도 계시고 다른 간호사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의료진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번 추석 연휴 무사히 잘 넘기고 가을 겨울 잘 넘겨서 내년에는 꼭 코로나가 종식돼서 이분들도 가족들 곁으로 편안히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